31페이지입니다. 상가로 2번, 2반의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1, 2월 달에는 OX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지 말고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는 지문들이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다음에 내가 한번 이러한 형태들의 지문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몇 개나 맞추는가. 뒤에 정답과 해설 나와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체크해서 틀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근데 보니까 표시가 다 돼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책을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1, 2월달은 OX 문제고 3월, 4월달에는 정상적인 문제가 나갈 겁니다. 짧게는 5문제에서 한 7문제 해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봐 주시고요. 5월, 6월은 문제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5월, 6월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 볼 겁니다. 공법. 뭐 벌써 걱정을 해. 아니 멀었어. 6개월 뒤. 예. 그거 모의고사는 돈 내고 보는 것이고 공법 시간에 돈 안 내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아시겠죠? 그동안 했던 거. 왜냐면 7월 초부터가 문제풀이집 나가기 때문에 문제풀이 나가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자기 실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얘기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책 봅니다. 2번의 기준. 먼저 1번은 상위 계획과의 관계 동그라미에서 볼 거 없잖아요. 합의 계획은 상위 계획의 부합 그 얘기죠. 예,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포인트 동그라미 하세요. 요것도 했던 겁니다. 부합 안 되면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이에 해당할 뿐 요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로 2번은 같이 봅니다. 입안시 작성 서류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요거 안 했구나. 저를 보세요. 여기 이제 원칙과 예외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하지 말고 싸잡아서 그냥 얘기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싸잡아서 얘기하면은 얘가 뭐죠? 입안권자죠, 그죠? 입안권자. 자, 얘는 뭡니까? 얘는 여기에 지구 단위가 있는 경우를 좀 빼버리고 요것만 한다면은 얘는 뭐죠? 국장, 시도지사, 대장. 그죠?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 나오면은 얘는 뭐예요? 결정권자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나오면은 입안권자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 없이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얘는 결정권자다. 왜 그럴까요? 설명할 때는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방금. 그 주어 보세요. 입안시 작성 서류. 국장. 물론 수산자원은 회장 그 얘기고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무슨 얘기죠? 입안권자는.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입안권자고 협의 심의할 때는 결정권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줄 거세요. 파란 거.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그 다음 두 번째 계획 설명서입니다. 특히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중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계획도 줄 거 봐요. 계획도 밑에서 언급됩니다. 하여튼 간에 입안할 때에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밑에 참고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중 계획도를 할 때 계획도 동그라미 하세요. 계획도는 줄 겁니다.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로 작성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0분의 1로 해도 되고 5,000분의 1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는다면 줄 거세요. 해도, 해저, 지형도 등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가 있다. 즉
대신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3번 차등 위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줄구세요.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뭐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도시는 도시답게. 그러니까 광명시는 광명시 재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 서울은 서울시 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광명시랑 서울시랑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차등을 줄 수밖에 없죠. 4번 수립 기준. 안 할 거예요. 기준. 넘깁니다. 쌍가로 3번 봅니다. 바로 3번. 위반 제한입니다. 저를 봐요. 현재 위반권자가 누구죠? 행정청이에요. 그죠? 모든 계획은 행정청이고, 결정권자도 행정청이지, 국민인, 우리, 즉 주민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죠. 대신에 위반권자에게 수립해달라고, 위반해달라고,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안 대상 주민 동그라미 하세요. 그 지역 주민은 가로 안에 줄 겁니다. 이해 관계자 포함. 결국은 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마지막 줄. 자, 위반권자에게 뭐라고요? 줄으세요.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본인이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제안자가 줄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제안할 수 있는데, 저를 봐요.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전부 다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제안 가능해요. 첫 번째 요거 기반시설이죠. 요거 가능합니다. 그 1번에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 그것이 2번이 2번. 3번에 동그라미 2번까지. 2번도 두 번째 줄에 지구 단위 계획이죠. 무조건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이 뭐냐? 저를 보세요. 이 용도 지구가 있는데, 용도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그래요. 나오죠, 그죠? 그래서 1번에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의 기 동그라미, 3번에 1번 산업유통의 산 동그라미고요. 2번에 두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의 지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 네 가지니까 기, 지, 산, 지. 다 같이 시작. 기, 지, 산, 지. 한 번 더 시작. 기, 지, 산, 지. 마지막 시작. 기, 지, 산, 지.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뭐 용도 지역이니 용도 구역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지문에 뜬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저를 봅니다. 제안하려면은 그 지역의 주민이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몇백 명 있는데 한두 명이 가갖고 제안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로 2번 첫 번째 줄 끝에 읽으세요. 토지 소유자 동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밑에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순수한 주민만, 순수한 국민만, 국유지, 공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밑에 나오죠? 기, 지, 산, 지인데 기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이고요. 지, 산, 지는 똑같아요. 3분의 2. 기 5분의 4, 지, 산, 지 3분의 2. 다 같이 시작. 기 5분의 4, 지, 산, 지 3분의 2. 한 번 더 시작. 기 5분의 4, 지, 산, 지 3분의 2. 그 중에서 기, 지, 산, 지 할 때 산,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 기지, 산지에서 기지, 산. 요건은 1번,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 이건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냥 줄게요. 그 다음에 2번.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다 같이 시작.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3번. 전체 면적에서 줄 거예요. 생산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무조건 50% 이상입니다. 번째. 하나 더, 4번. 4번 마지막 줄 끝에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입안 제한 시험 잘 나와요. 이럴 때 4번 제안서의 처리 절차 1번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그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입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가타 여부 통보가 4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입안할게, 입안 못해, 가타 여부 통보 얼마? 45일 이내고요.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30일. 2번 국장 등은 즉 입안권자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전문가 찾아가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에 찾아가서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거칠 수 있다. 5번 제안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네가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돈이 네가 제안하는 바람에 또 돈 들어가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안자와 협의해서 맨 끝에 줄 겁니다.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사업 비용이 아니라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부 또는 전부를 제안자가 네가 전부 부담해 아니면은 일부 부담해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들어보세요. 맞으면 O, 틀리면 S. 제안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X. 다시 한번. 제안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X. O죠. 어떻게 잘 알지? 딴 데 가니까 A 또는 B가 두 개 다 나와야지만 맞다고 우기더라고. A 또는 B는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맞아요. 맨 끝에가 의무적일 때입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만약에요, 맨 마지막 서술어가 의무적이면 둘 다 나와야 돼요. A 또는 B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A만, B만 나오면 틀려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적일 때는 다 나와야 맞지만 의무적일 때는 둘 다 나와도 맞고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나오면은요, 금방 다 맞추는데 전부를 내면은 조금 고민하게 돼. 전부? 시험에는 전부로 잘 나옵니다.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안 절차 나오죠? 기초조사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 하는 거예요. 자, 기초조사. 당장 지금 도로 설치하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 제 책 안 봅니다. 잘 보세요. 기초조사. 요것도 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가 있다. 자료 제출 요청할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런 말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는 요 부분만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 기초조사 아까 말한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요거를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떨 때? 경미할 때. 경미한 사항일 때는 하지 않는다. 요 경미한 사항이 뭐냐? 바로 34페이지 있죠? 그 밑에 있는 1번, 1, 2,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그냥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다음 파트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거 다 못 외워요.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3, 4월, 5, 6월 달에 해도 돼요. 그래서 1, 2월 달 하고요.
3, 4월 두 번은 무조건 기본서 가지고 두 번 공부합니다. 그러면 5월 말쯤 되면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요약집이 내가 직접 만든 거 중요한 것만 골라서 묶어 만든 건데 한 페이지는 이 책은 거의 한 600페이지 넘죠, 그죠? 500 넘잖아요. 그럼 200페이지가 안 돼요. 거의 3분의 1로 줄여서 요약집 나오는데 5월, 6월은 요약집 가지고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것만 집중적으로 강의합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요약하지 마세요. 시간만 아깝습니다. 작년에 총주사 강의할 때 연세가 좀 60대 좀 넘으신 분인데 이제 퇴직이죠. 퇴직을 이제 하신 분인데 이분은요, 막 12월부터 1월달부터요, 혼자 남으셔가지고요, 그날 배운 거를 노트에다 정리를 싹 하는 거야. 그 남들 보기에는 부럽잖아요. 안 그래. 근데 하지 마시라. 내가 해줄게. 하지 마시고, 그거 옮겨 적을 때 그냥 책을 읽어라, 그냥. 아니, 공부를 하라.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 잘 안 들으시거든. 그것도 또 가서 또 얘기하면 또 혹시 삐질까 한번 말을 못하게 냅뒀어요. 5월달 갖고 요약이 나오니까 나한테 첫마디가 괜히 했네. 그래서 그거 정리할 시간에 그냥 책을 봤으면 벌써 다 외웠을 걸 혼자서 얘기하겠어요. 또 나한테 하는 말이 왜 요약집 나온다고 얘기 안 했니? 얘기를 해도 10번은 더 했구만, 10번 더 했구만.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후회하지 하지 말라고요. 그냥 책에다 낙서하듯이 쓰고 노트에 써가지고 그냥 공부만 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요, 저를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요약 안 해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기준! 알잖아. 그런 건 아는 거예요. 그걸 뭐 노트에다가 기준, 국적을 왜 적냐고. 그런 건 적지 마세요.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경면 사항도 솔직한 얘기로 5월, 6월 요약집 그때 강의할 때 봐도 늦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아시겠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 다 외워버리면 이것도 몰라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기초조사의 내용의 추가. 추가는 다른 말 하면 포함시켜라. 저를 봅니다. 아까 전에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추가 토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의 추가 포함은 환토제. 토제, 환은 뭐냐? 환경성 검토입니다. 환토제. 여기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으세요. 환토제. 그래서 여기서 끌게요. 포함해라. 즉, 추가하라 그 말이죠. 여기 플러스. 만약 이거는 경미하지 않을 때 할 거 아니에요. 요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요거 뭐라고요? 환토제. 이렇게 짧게 하는 겁니다. 환토제. 일단은 다 같이 시작. 환토제. 환이 뭐라고요? 환경성 검토. 토는 토지성 평가. 제는 제 취향성 문서입니다. 특히 환이 중요해요. 환이. 과거에 강원도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 나와가지고 3천만 점 늘었을 때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도룡뇽 죽는다고 하지 말라잖아.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인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뭐 터널이 큰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었어요. 거기는 터널 뚫는 데가 아니었어요. 이게 산이 이게 좀 작잖아요, 이렇게. 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아예 굴을 안 뜯고 이걸 아예 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로가 많잖아요. 봤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옆에다가 산짐승들 왔다 갔다 하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고속도로 건너다가 뭐 많은 동물들이 죽잖아요. 근데 동물이 죽는 거지만 그 사람이 무슨 되겠다고 운전하다가 부딪히면은 사람까지도 그죠? 목숨가 이니까 지금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런데 없는데 후진국이고 있는 데는 선진국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그 삶을, 그 생명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는요. 하긴 사람도 짐승이니까 집에 가서는 아내가 신랑한테 이 짐승 그러잖아.
뭐라고요? 환토제. 뭐라고요? 환토제. 환토제 추가하라. 그런데 가로 3번 보니까 봐요. 자, 여기 나와요. 생략하라. 생략하라. 뭘 생략해? 전부 다. 기. 요거. 준용하는 기, 환, 토, 제. 기, 환, 토, 제. 전부 생략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보시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도심지에 위치. 이 도심지는 상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도심지, 상업지역 가보세요. 가보면 이미 벌써 삐까번쩍한 건물들 많고 이미 벌써 옛날에 기환토제 다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끝나서 건물 지을 나대지가 없어요. 건물 지을 땅도 없는데 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 포함해서 등등 있어. 등등. 요거 포함해서 이걸 이만큼을 포함해서 등등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35페이지 밑에 있는 거예요. 1, 2, 3, 4 다음 페이지까지 다 나와요. 이게 뭐냐? 저를 봐요. 요거 얘하고 얘 얘기가 그 박스에 다 들어있어요. 요걸 포함해서 등등등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 모두는 뭐라고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향성 분석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이 가끔 문제 나올 때 많이 틀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암기하는 방법 다 있어요. 지금 다 해버리면 그때가 할 게 없잖아. 그때가 다 하려고 지금 남겨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함해서 있다는 거 이렇게 요것하고 요것은 책이 있으니까 미리 보지 마시고 일단 틀을 잡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자, 비교섭적 계획은 공청회 열어요. 그죠? 공청회는 좀 간접적이라면 얘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직접 주민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라 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듣는데 집집마다 가가 호호 방문해봤자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요. 그게 바로 공람 절차라. 무슨 절차? 공람 절차로 부르는데 이것이 공고 열람인데 신문에 공고하고요. 인터넷에 공고하는데 신문은 그냥 보는 거니까 그걸 끝이지만 인터넷에 공고하는 내용은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이 글쓰기란에 회원가입해서 글쓰기란에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가 어디 나오느냐? 먼저 상가로 3번 나오죠? 상가로 2번 나오죠? 그죠? 2번 나오는데 거기 주민의 의견 들어라 37페이지에 7페이지에 맨 위에 보니까 다만 나옵니까? 다만 줄 끄세요. 국방상 줄여서 안보상 줄 끄고 동그라미 1번 가로 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만. 그러니까 국방상 안보상은 요청할 때만,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요청할 때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미한 사항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방상 안보상 요청 시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의 의견 정치 과정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협의심의 협의 심의할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협심 공통 생략사항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박스 하나 보이죠? 박스 안에 1, 2, 3, 4를 이게 바로 공람 절차인데 내용은 많지만 간략하게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자 공고합니다. 어디다가? 신문이나 인터넷에 홈페이지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열람시킵니다. 최소 얼마 이상? 14일 이상 열람시키고요. 열람 기간 내에
나 할 얘기 있어? 그럼 글쓰기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언제? 열람기간 내에. 열람기간 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방권자가 그 제출된 의견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판단되면 반영할 것이고 에이 별게 아니네 그러면 반영 안 하겠죠. 그죠?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타 여부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60일 내에 합니다. 얘는 연장 없어요. 저를 봐요. 주민의 입안 제한 가타 여부 통보는 45일이고 연장 1회에 30일 연장 가능하지만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의 통보는 그냥 60일 이내입니다. 연장 없어요. 것들. 그런데 요 사안이 이제 현재 뭔지 모르지만 사안이 너무너무 중요해. 중요한 사항이라면 한번 공람 절차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재공고 열람. 그러니까 재공고 재열람 한 번 더 한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고 중요자가 나오는 단어 나오면은 이런 말들 나오겠죠. 자, 통보 얼마라고요? 60일이에요. 입안 제한 시는 45일 플러스 연장 1회 30일 있지만 연장 없습니다. 연장 없어요. 얘가 통보가 60일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따져보니까. 얼마라고요? 통보 며칠? 60일. 통보. 얼마요? 60일 아시겠죠? 60일. 딱 나오잖아요, 벌써. 그런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누군지는 안 쓸게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의회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들어라. 그런데 마지막 줄 읽어봐요. 맨 마지막 줄. 다만 나오죠. 그죠? 경미한 사항 줄 끄고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 줄 끄고 동그라미 2번. 요 두 가지는 제외한다. 즉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의견 듣는 거는 뭐냐? 한 장을 싹 넘겨버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저를 봐요. 요겁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라. 의무적으로 청취해라. 의무적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 얘기죠. 뭐가 있느냐? 줄이니까 용광기. 용은 용삼이고요.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지방의회 통과시켜라. 지방의회 의견을 들고. 2번은 뭐냐? 중간에 광역시설.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광역시설이고요. 3번은 뭐냐? 기반시설이에요. 따라합니다. 용광기는 반드시 들어라. 그러나 조금 전에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제외시켜라. 제외. 뭐라고요? 경미한 사항하고 뭡니까?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두 번째 할 때는 왜 그런 걸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치크 정도만 한다. 앞뒤만 섞여 있어서 그래요, 내용들이.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종류 중에서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이 한두 개 있는데 지금은 볼 거 없습니다. 일단 용광기. 이광기 아닙니다. 탤런트. 용광기. 그 다음에 밑에 결정권자 했죠, 그죠? 저를 봐요. 이렇게 해서 이방권자가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은 결정권자한테 결정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가 하는 게 뭐냐? 협의. 또 뭐요? 심의 거쳐서 한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자, 보세요. 시도지사 대장은 똑같죠, 그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결정하고 국장이나 또는 여기 있죠? 회장 같은 경우는 얘는 뭐죠?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럴 때 특히 여기 국장이나 회장은 중앙정부니까 별거 아닌데, 자, 여러분 요거 기억나죠? 왜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요? 지방이든 지방이든 중앙이든 따지지 말고 관련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은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가서 뭐 하라고요? 협의해라. 항상 똑같아요. 모두 포함하고 국장도 포함해서 국장한테 찾아가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국장 찾아가서 협의하라가 딱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왜? 다른 것들은 그런 내용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속적 계획은 우리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할 때, 그러면, 요겁니다. 국장과 반드시 협의해라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나오는 것이 바로 4가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국장이 위반한 것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누가? 쫄따구들이. 그러면 국장과 협의해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 국장과 협의해라.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지정하지만 국장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개발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은 국장과 협의해라. 아시겠죠?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국장과 협의해라가 어디 있느냐? 3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아까 여기 협의니까 됐고요. 2번 보세요. 국장과 협의해라. 자, 줄 끄세요. 국장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 줄 끄고 동그라미 1번. 그 밖에 줄 끄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중요한 사항. 줄 껐죠, 그죠? 줄 긋고 밑에 박스로 화살표 내리세요. 그러니까 총 몇 개? 4개. 위에 1번과 밑에 3가지니까 합쳐갖고 4가지. 그렇죠? 4가지.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특히 박스 안에 2번 동그라미에서요. 지금까지 계속 얘만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라. 그 얘기죠. 이럴 때 가로 2번 심의 1번 같은 경우는 똑같죠. 중앙도계위냐 지방도계위냐 그 내용이고, 자, 없는 거 하나 뭐가 나오느냐 요거 나와요. 자, 지방도계위 지자체일 때 나오겠죠. 국장은 안 합니다. 이럴 때 요걸 합니다. 공동심의 나와요. 공동심의. 그러니까 우리 국토법상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법상 건축위원회랑 공동으로 심의를 반드시 해라. 요것도요,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겁니다. 뭐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아시겠죠? 지구 단위와 관련된 거라면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국토법상 도계위, 지방도계위죠? 같이 공동으로 심의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가로 2번의 심의 1번은 그 절차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동 심의 나오죠. 그죠?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 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아시겠죠? 또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니까 이것도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요? 공동심의하고, 지구 단위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결정권자로서. 3번 협의와 심의 절차 생략입니다. 줄 끄세요. 밑에 국방상 안보상 줄 끄고 동그라미 1번. 됐죠? 요것도 요청시
요청 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가로 4번 또 나오죠.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협의와 심의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이 생략할 수가 있다. 어떤 걸? 바로 밑에 경미한 사항. 요거야.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저를 봐요. 조금 전에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 했잖아요. 그죠? 요때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 사항 있잖아요. 또 협의 생략 사항, 심의 생략 사항의 그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죠? 그 두 가지가 공통 생략 사항이죠. 한마디로 줄이면은 굳이 말 맞추면은 공통 생략 사항 바로 주협심입니다. 주민 의견 협의 심의 따라합시다. 주협심. 그래서 그 생략 사항이 바로 요거죠. 국방상, 안보상 생략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경미할 때. 아시겠죠? 이것이 주협심 각각 생략사항으로 똑같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 보시면 가로 5번 고시와 열람은 요걸 할게요. 저를 봐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승인 떨어지면 바로 송부하죠. 결정이 되면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승인 떨어지면 송부하고 수리권자가 공고하잖아요. 얘는 공고가 아니고 고시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시. 근데 그 고시는요,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결정이 되면 뭐 한다고요? 이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예요. 고시할 때 어디에다가 고시하느냐? 먼저 써볼게요. 공보 또는 관보에 고시합니다. 공보는 지자체는 공보라고 하고요. 국장 등 중앙정부에서는 관보라고 합니다. 관보 용어 그래요. 지자체는 뭐라고요?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 등은 어디에? 관보에 고시한다. 그 다음에 고시한 그 다음에 입안권자에게 송부하고 입안권자가 그 내용을 열람시킵니다. 시키는데 열람 기간이 30일 이상 이런 기간 규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얘가 뭐 30일 이상 이런 말 나온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들어보세요.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입안권자가 현재 도로 설치하고 싶어서 입안했습니다. 그죠? 해서 결정 났습니다. 설치해도 좋다고 결정 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바로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작성 누가 합니까? 당연히 입안권자가 합니까? 내가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고, 그러니까 내가 설치할 거니까 지형도면도 입안권자가 작성하고 사업시행도 입안권자가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언제 하느냐?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은 책이 안 나와요.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2년 내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작성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 작성했다고 고시하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구속적 계획, 효력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고시한 날, 이게 중요해요. 시험엔 자꾸 매년마다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자꾸 나와, 시험에. 아닙니다. 고시한 날부터라는 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밑에 5번. 40페이지 5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력. 1번. 효력 발생 시기에 나오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라고요?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그 위에 적어요. 다음 날 X. 이제 그거 다 했습니다. 41페이지까지만 하면 돼요. 쌍괄 2번.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기득권 보호인데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가 가까이 됩니다. 자, 현재 허가를 받아서 허가만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요.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러한 건축행위, 이런 행위를 못하는 걸로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허가만 받은 자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사에 착수했다면 무조건 기득권을 인정하고 원래대로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기득권 보호인데, 여기서 안 되는구나, 저. 여기다 할게요. 기득권 보호다. 공사에 뭐 하면은, 공사에 착수가 말 들어가야 돼요. 착수했다면은, 첫 번째, 보통 일반 지역은 원칙을 하지 말고 일반 지역은요, 무조건 그냥 계속 합니다. 계속. 뭐라고요? 계속 한다.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신고해야 안 해. 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정된 지역이 시하고 수예요. 시수. 따라해요. 시수. 시가와하고 수산자원이에요. 하필이면 그러면 여기는요, 신고합니다. 3월 내 신고만 해라. 신고만 하고 계속 하라고 말이죠. 시수 3월이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시수로 되었다면 3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하면 된다. 그 내용이 가로 1번과 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은 요거 얘기해요. 3월 나오죠.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 토지 영지를 변경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짓고 싶어 해요. 그러면 토지 영지를 변경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건물 짓고 싶으면은 3개월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지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3월 이내에 나오는 겁니다. 상가로 3번. 지형도면의 작성 곳인데 1번. 지형도면 작성 옆에다가 적어줘야 아예. 입안권자. 그죠? 그러니까 1.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향군수가 작성하여야 한다. 2번. 국장,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 똑같죠? 지형도면의 승인입니다. 저를 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형도면 작성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는 결정받을 때에 도지사의 결정을 받는다. 됐죠? 일반 시장과 군수가 만약에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를 봐요. 그런데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일반 시장 군수도 결정받지 않는다. 당연히 지형도면도 승인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1번 일반 시장 군수는 그죠? 밑에 나오죠? 세 번째 줄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받는다는데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보니까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그 말이에요. 승인받지 않는다. 결정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2번 도지사 30일 이내에는 승인 도장을 찍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쌍가로 4번 몇 년마다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쌍가로 5번 국장 등은 즉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빨리 급하게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같이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있다 동그라미 했어요. 왜? 시험에 자꾸 없다고 나오니까 문제인 겁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힘들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절차 파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43페이지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렇죠? 자, 지금부터 5분간만 더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일단은 기주지입 협심결고 다 같이 시작. 기주지입 협심결고. 한 번 더 시작. 기주지입 협심결고. 마찬가지 이번권자가 누구냐, 결정권자가 누구냐 정리한 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가 살을 붙이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요 복습하면서 모르면은 동영상을 2번, 3번 듣다 보면은 알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 5분 동안 오늘 공부한 거 최종 정리할게요. 정리. 예. 듣기 싫으면 가세요. 아시겠죠? 정리. 다른 건 다 냅두고요. 일단은 절차 파트만 하겠습니다. 자, 비효율적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립해서 승인받는다 그랬죠? 수립권자 누굽니까?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서 3년 이내에 누구한테?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고, 시군에 걸친다. 즉 같은 도에 있으면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3년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왜? 둘이 바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권자가 수립을 한다 그랬죠? 국장이 수립한다.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계획일 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한다. 3년 내 시장 군수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예외는 할 수 있다.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랑 같이 공동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공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빠지고 단독으로 해달라고 할 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랬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절차 기공지수 시작. 기공지수 협심승공. 한 번 더 시작. 기공지수 협심승공. 기초조사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료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14일 전에 한 번 이상 공고해라. 수립권자가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구분 개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지만 주민 의견 들을 때는 주민 플러스 전문가 의견도 동시에 다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공지,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수립권자만 알면 바로 나온다. 시도니까 시도의회, 시군은 시군의회, 도지사가 나올 때는 의회 플러스 시장군수 의견도 동시에 듣는다. 기공지수. 그 다음에 승인권자에게 제출이 되면 승인권자 하는 것은 협심이다. 협심이다. 그 다음에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중앙도교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교협의 심의 거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인 도장 찍어주고, 승인 떨어지면 행정기관장과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권자가 그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30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하지만 협의가 될 때 얘기고, 협의가 안 되면은 승인권자에게 뭐 한다고요? 조정 신청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독일 때는 조정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협의하라고 권고하고, 그마저 말 안 들으면 그때 가서 직접 조정한다. 조정하기 전에 항상 중앙, 지방, 도계비 심의를 각각 승인권자니까 거쳐서 조정을 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뭡니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다. 둘 이상 거실 때다. 하지만 한 개 도시 안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마찬가지로 절차는 같다. 하지만 수립권자는 한 개 도시 아니기 때문에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수립을 한다. 하지만 시장군수에 한해서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특광,
특시특도는 승인권자 있다 없다? 승인권자가 없다. 그냥 절차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대로 확정한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그 지역의 개념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지역이 있다.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갖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두 번째, 관할구역 정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옆에 붙어있을 때는 인접한 곳에 협의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준용한다. 똑같다. 하지만 기초조사 플러스 알파 두 개 있다. 토제. 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제 실시했다면 그때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가 있다. 지방에는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의회 거쳐서 수립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승인 떨어지면 바로 행정기관장과 수립권자에게 각각 한 부씩 송부하고 수립권자가 그 내용을 공고한다. 30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하지만 특광, 특시, 특도는 승인권자가 없기 때문에 수립하면 그냥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확정. 행정기관장에게만 송부하고 바로 그냥 공고함으로써 30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바로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다. 그러므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은 더 양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 입안권자가 누구냐?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또는 도지사, 수산자원은 해장도 위반할 수 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 할 수 있다. 입안권자와 또는 수립권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결정권자가 누구냐? 원칙,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 개시입. 국가 계획과 관련된 전제하에 개시입. 수는 회장, 도는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장이다. 하지만 일반 시장과 군수는 입안은 하지만 결정을 못한다. 도지사로 하여금 결정받는데 단 지구단위와 관련된 것은 본인이 직접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자,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하지만 경미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기초조사할 때 플러스 두 가지,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추가해서 포함해라, 환토제. 하지만 기, 환, 토제 네 개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배울 예정이다. 기, 주, 지입. 주민의 정치는 직접 가서 듣는데 직접 가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람 절차 거친다. 공고 어디 합니까? 신문이나 인터넷에. 그 다음에 열람시키죠. 얼마 이상? 14일 이상. 참 기분 좋은 것은요. 기, 공, 지수할 때 두 번째 위치죠. 기, 주, 지입. 주죠. 그죠? 어쨌든 숫자는 똑같아. 14일. 공청회는 14일 전. 얘는 14일 이상. 참 다행스럽게 14일. 그 다음에 의견이 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 내에 열어보고. 그러면 입안권자가 반영할 것인지 통보를 하는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연장 없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재공고, 재열람 과정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기, 주, 지. 지방의회는 당연히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의회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용, 광기. 하지만 경미하거나 지구단위 계획만큼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가 없다. 제외시킨다.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 거친다. 지방도의회는 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의회 심의, 국장회장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중앙도의회 심의 거친다. 하지만 지방일 때는요, 반드시 국장과 협의하는데 그 네 가지를 아예 정해놨다. 국장이 위반한 것을 변경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 개발제한국 해제 이후 최초 수립하는 해제 이후 최초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둘 이상의 시도 걸칠 때 네 가지입니다. 하지만 심의는 공동으로 심의해라. 올해는 도계회 심의인데 건축법상 건축위원회랑 공동 심의해라. 지구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
아시겠죠? 이것만 공동으로 심의해라.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지자체는 공보에, 중앙은 관보에 고시한다. 그 이후에 송부하고 위반권자가 그 내용을 열람시키는데 그냥 열람하여야 한다지 며칠 이상 날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정된 이후에 지도, 즉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위반권자가 작성을 하여야 한다. 작성해서 고시하면 그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시행과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면은 도지사의 승인받는다. 그러면 30일 이내에는 승인도장 찍어주는데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결정도 안 받듯이 승인도 받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죠? 예. 똑같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다. 이게 다예요. 하나 한다면 이제 그 주민 같은 경우는 위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가 있다. 뭐만 기, 지, 산지 동의요건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이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4가지의 요건이 있다. 첫 번째 뭐죠? 1만 이상, 3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50% 이상이 된다. 네 번째 국장이 등등은 넘어가도 관계없고요. 이럴 때 반영 여부 통보 얼마? 45일 이내입니다. 연장 1회 30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권자가, 위반권자가 잘 모른다. 그러면 심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도계위에 자문을 거칠 수 있고요. 그렇죠? 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자와 협의해서 위반 및 결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요거 위반 제한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4시간 동안 한 거를 지금 한 5분 동안 다 끝냈습니다.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은 2시를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